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사이다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왜 헤어졌냐고요? 바로 전 남자친구의 엄마 때문입니다. 속물도 그런 속물이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무조건 돈 많고 직업 좋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일하게 행동하다 저 같은 로또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헤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빠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셨어요. 저는 아빠를 도와 회계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 얼른 결혼하라며 압박하셨죠. 부모님의 강요로 평일이고 주말이고 선자리에 불려다니다 보니까 형식적인 자리에서 이성에게 호감이 쉽게 안 생겼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대로 선을 망치고 친한 친구를 만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죠. 야, 이게 얼마만이야? 네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드니? 말도 마. 나 요즘 선 보러 다니느라 바쁘잖아. 오늘도 선 보고 왔다? 그래서 선 본 남자 중에 괜찮은 사람 좀 있었어? 애프터 신청 들어왔다며. 들어왔지. 그런데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왜? 너랑 선 보는 남자들 죄다 직업 빵빵하잖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다 아니야. 평생 함께 살 사람인데 직업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 거기다 그 남자들 하나같이 우리 아빠 회사 보고 선 결정한 거야. 애프터 신청하고 결혼 생각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아빠 회사가 좋아서라고. 그래서 결혼하기 싫어. 그렇구나. 하긴 선이란 게 이것저것 조건 따져서 하는 거니까. 그럼 선 보지 말고 다른 쪽에서 한번 알아봐.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더 좋은데 부모님은 계속 선 보라고 등 떠밀고 너무 피곤해. 나가봤자 다들 아빠 회사 이야기만 신나서 떠드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 난 배경에 환장한 남자들 딱 질색이야. 그럼 뭐하러 선을 봐? 애초에 안 간다고 하지.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 치셔서 어쩔 수 없었어. 남자 만날 생각조차 안 하니 선이라도 보라고. 하여간 너도 참 피곤하게 산다. 그러길래 얼른 남자친구 하나 만들지 뭐했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 나도 지난 날이 원망스럽다. 아무튼 기분 전환할 겸 한잔 하러 가자. 아, 그럼 내 친구 같이 껴도 돼? 근처에 있다니까 얼굴 한번 보자고 하네? 너 불편하면 나중에 따로 보고. 누군데? 제 친구한테는 친한 남자 사람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대학 때 같은 과로 어울려 지낸 친한 친구인데 종종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매번 말로만 전해 들어서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고 친구는 남사친을 우리가 있는 술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의 남사친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용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성현 씨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저번에 친구랑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 마침 오늘 만나게 됐네요. 반가워요. 키도 크고 멀끔하게 생긴 친구의 남사친. 거기다 성격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호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호감을 눈여겨봤죠. 그날 셋이서 재미있게 놀았고 중간에 서로 연락처까지 교환했어요. 그리고 이후 친구 남사친과 저는 따로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알듯 말듯한 썸을 탔고 연애를 시작했죠. 한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나니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선본 남자들보다 직업도 별로고 집안도 평범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에게 조심스레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1년 넘었어. 아니, 너는 만나는 남자가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친작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켜줘야 할 거 아니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만나는 남자가 있으니 선보러 가기 싫다고 난리를 쳤지. 그래서 언제 소개시켜줄 건데? 결혼은 뭐 하는 사람이니? 집안은 어떻고? 아, 엄마, 하나씩 물어봐. 뭐 그렇게 한 번에. 아이, 그래, 뭐, 그건 만나서 차차 물어보는 걸로 하고, 우선 데리고 와봐. 네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안 그래도 언제 시집가나 걱정 많으셨는데. 그런데 엄마, 인사시켜드리기 전에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저는 엄마에게 어떻게 남자친구를 만났는지, 직업은 어떻고, 집안은 어떤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반응을 살폈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동안 엄마가 선보라고 했던 남자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 하지만 우리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 반대할 거야? 아버지도 반대하시겠지? 반대는 무슨? 직업하고 집안이 모대수라고? 어? 저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반대할까 노심초사했는데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반응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정말이야? 나는 엄마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네 나이가 몇인데 반대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얼른 결혼시켜야지. 서로 좋으면 그만이고 그동안 선보라고 등 떠민 건 네가 남자 만날 생각 안 하고 있길래 선이라도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엄마가 선보라고 한 남자는 하나같이 능력 좋은 사람들이었잖아. 원래 선이란 게 그런 거지. 다들 조건 보고 맞춰서 연결하는 게 선이잖니. 네가 하도 남자 안 만나고 일만 하니까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선보라고 한 거지. 알아서 남자친구 만들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 그럼 반대 안 하는 거지. 아빠도 그럴까? 그럼 네 아빠도 엄마랑 같은 생각일 거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돈이 뭐 중요하니? 그저 인성 좋고 너만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돼. 그거면 됐지 뭐. 직업이야 뭔 상관이야? 나중에 네 아빠 회사 물려받으면 되는 거지. 엄마는 상관없으니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본다며 언제 한번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아빠 역시 엄마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음을 밝혔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뭘 하셔? 나 많이 궁금해하시지? 엄청 궁금해하셔. 자기 만나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 아, 벌써 떨리네.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는 무조건 통과니까. 우리 부모님 사람 됨됨이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거든. 자기는 된 사람이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고백? 그게 뭔데? 그건 비밀. 집에 인사하러 갈 때 말해줄게. 직접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남자친구는 제가 잘 사는 집안 딸인 걸 모릅니다. 선보는 남자들은 죄다 아빠 회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면 잘 사는 척 굴지 않습니다. 아빠 회사며 집도 비밀로 했고요.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좋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습관이 돼서 남자친구한테도 평범한 집안 딸인 척 굴었죠. 그리고 제 친구도 저에 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비밀로 해줬습니다. 제가 사전에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에게
그날 모든 걸 고백하려고 했어요. 아빠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나름 잘 사는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요. 남자친구는 뭘 고백한다는 건지 궁금해 했지만 알겠다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자친구가 본인 집부터 인사드리러 가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우리 집에 먼저 가기로 했잖아. 그랬는데 이번 주 주말에 엄마 생신이거든. 가족끼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고 많이 궁금해 하시네. 마침 타이밍 딱 맞잖아. 겸사겸사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니까 우리 집부터 인사드리고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그래? 알겠어. 자기 집부터 인사드리지 뭐. 저는 남자친구와 그 주말에 예비시댁에 방문하여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찾아왔어요.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니 잘 보이려고 선물도 준비했죠.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갔는데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건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준비했어요. 마침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면서요. 생신 선물이에요. 축하드려요.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제가 건넨 종이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로 준비한 옷을 꺼내서 살펴보더군요. 이거 명품이네? 아이, 꽤 비쌀 텐데. 백화점 갔다가 남자친구 추천으로 샀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엄마 어때? 괜찮지?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색이잖아. 디자인이 딱 엄마랑 찰떡이길래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어. 가격은 좀 있는데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산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부담은 무슨,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어쨌든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그나저나 얼른 앉아. 너희 온다고 다들 식사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라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었고 점수 따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좋아하는 사람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계속 웃는 얼굴로 예비 시부모를 대했습니다.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예비 신우에게 친근하게 말도 걸고요. 식사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어색함도 풀 겸. 다행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후식을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귄 지 1년 넘었다고 얼마 전에 아들한테 들었어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여자 만날 생각 없는 것 같아서 걱정 많았거든. 그래서 여자친구 좀 만들라고 뭐라 했더니 1년 만난 여자친구 있다고 말하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아이, 사실 내가 우리 사귀는 거 비밀로 했거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워낙 관심이 많아서 괜히 피곤할까 봐 말씀 안 드렸어.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있다고 진작 말해줬어야지. 무슨 피곤한 일 생긴다고 숨겼나 몰라. 여자친구에 관해 궁금한 건 다른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한테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나이는 알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자세한 일은 회사 회계 관련된 일 맡고 있고요. 중소기업? 아니, 그럼 부모님은? 엄마는 가정주부시고 아빠는 저처럼 중소기업 다니세요. 아직 남자친구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회사 대표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또한 저 역시 아빠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강 중소기업이라고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엄마는 한순간에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잘 사는 집안 딸 아니었어? 네? 참, 내가 기가 막혀서 걸친 게 죄다 고급이고 부티나게 생겨서 잘 사는 집안 딸인 줄 알았더니 그저 그런 집안에 겨우 중소기업? 아유, 아이 더 들을 것도 없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요. 그게 무슨 아가씨랑 얼굴 보면서 더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소리예요. 엄마! 남자친구 엄마는 싹 변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있던 그릇을 치웠습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저는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역시 저를 쳐다보다가 본인 엄마에게 다가가 소리치더군요. 엄마, 지금 여자친구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결혼하려고 인사 온 사람한테 예비 며느리한테 이렇게 구는 사람이 어딨어? 누가 예비 며느리야? 네 마음대로 아무나 만나서 데려와 놓고 뭐? 결혼? 가당치도 않아. 막말로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 고작 중소기업 다니는 기집애를 데리고 와? 내가 이까지 며느리 보려고 고생해서 너 키운 줄 아니?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말 조심해. 말 조심하기는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뭘 조심하라는 거야?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유감이지만 난 이 결혼 반대예요. 어느 정도 기본은 돼야 결혼시킬까 말까인데 딱 보니까 아가씨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수준이 아니라고. 어머니, 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게 싫으신 건가요? 당연하죠. 중소기업 다니는 며느리 누가 좋아하겠어요? 창피하게. 대단한 부잣집 며느리는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직업은 탄탄해야 할 거 아니냐고. 내 아들은 4년제 대학 졸업해서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아가씨는 고작 중소기업 나부랭이잖아.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돈도 쥐꼬리만큼 버는 경이 아니냐고. 그런 며느리를 누가 환영하겠어요? 직업도 별로고 집안도 완전 거지 집안. 우리 아들한테 빌붙을 생각인가 본데 꿈 깨요. 난 내 아들 고생하는 꼴 죽어도 못 보니까. 엄마, 중소기업이 뭐 어때서? 나름 탄탄한 회사야.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망할 일 없어. 그리고 격리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회계부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그게 격리지. 아,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회사가 뭐 별거니? 중소기업에서 회계일하면 뻔하지 뭐. 괜히 격리라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 회계일한다고 둘러대는 거 아니냐고. 엄마 말 좀... 정말 왜 그래? 내 체면도 있는데 아까 선물 받고 좋아했잖아.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공짜로 주는 건데 당연히 좋지. 그것도 명품을. 그리고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데 너 저렇게 씀씀이 해픈 여자 만나면 큰일 나. 이거 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했길래 좀 사는 집 아가씨인가 했더니 중소기업 다니는 경리가 뭐니?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죄다 치장하는 거 쓰는 거 안 봐도 비디오다. 저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들은 돈 못 모은다니까. 네가 고생해서 버는 돈 다 치장하는 데 쓸걸?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 이렇게 씀씀이가 해프니 처음 인사로 오는 날에 떡하니 명품을 사오지. 근데 이 옷 아가씨가 산 거 맞아? 네가 얼마 보태준 거 아니야? 호구같이. 엄마! 아, 글쎄. 여러 말 할 것 없어. 난 저렇게 돈 씀씀이 해프고 별 볼 일 없는 여자 며느리 들일 생각 없으니까 그만 데리고 나가. 그리고
너 앞으로 집에 인사시킬 거면 어느 정도 갖춘 아가씨로 데리고 와라. 내가 이런 꼴 보자고 고생해서 키운 줄 아나? 엄마 생일날 이게 뭐니? 좋은 날 기분 다 망치게 하고. 그래, 오빠. 경리는 조금 너무했다. 옷이며 가방이며 죄다 명품이길래 능력 좋은 세연이 없겠다 싶었는데 뭐야. 오빠가 너무 아까운데? 넌 조용히 안 해? 저를 두고 이런저런 비하의 말들이 오갔고 저는 그 사이에서 괴로운 마음과 함께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 자체보다 능력과 집안 배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보는 기준이 능력과 집안 배경이 다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비 신호까지 합세해서 비아냥대는데 순간적으로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판단하시네요. 저한테 질문한 건 하는 일과 부모님 뭐 하시는지 딱 두 가지만 여쭤보셨어요. 이걸로 절 판단하기 이른 거 아닌가요? 그 두 가지면 됐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난 충분한 것 같은데. 답 나왔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격리일 하고 있는 거. 지금 자존심 상해서 일어나 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아니요. 저 그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딸 아니에요. 아이고, 꼴에 자존심 센가 보네. 하긴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 저렇게 치장하기 좋아하니 남은 거라고는 자존심밖에 없겠네. 괜한 객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소중한 우리 가족 낮잡아 말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나도 불쾌해. 생일날 아들 데리고 온 여자 수준이 이런데 아가씨보다 내가 더 기분 나쁘지 않겠어? 내가 뭐라고 몇 마디 했더니 자존심 상해서 팔끈하나 본데?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증명해봐. 본인 집이 그저 그런 게 아니란 걸 증명해 보라고. 네? 재산 목록 쫙 뽑아봐 봐요. 그럼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내가 오늘 한 말들 다 취소하고 무릎 꿇고 청중하게 사과할게요. 어때요? 재산 목록 뽑아오면 사과하신다고요? 지금 하신 말씀 후회 안 하시겠어요? 많이 놀라실 텐데. 놀라기는 개뿔. 어디 한번 보여주고 나서 말해요. 놀랄지 말지는 그때 가서 보자고. 재산 목록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있겠어? 집안 수준 딱 답이 나오는데 쥐뿔도 없겠지. 아가씨가 뽑아오는 재산 목록 수준 보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킬지 말지 그때 결정할게요. 별 볼 일 없겠지만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 어디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우리 집이 잘 살아서 그런지 어디 가서 이런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우리 집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쳐도 대놓고 사람 무시하고 하찮게 보니까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서 짧게 인사하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있다가는 남자친구 엄마고 뭐고 눈에 안 보일 것 같아서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저를 따라 나와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럼 뭐 어쩌라고? 계속 저렇게 나 무시하고 좋은 소리 하나도 없는데 그냥 듣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래, 인정해. 우리 엄마 말이 심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를 왜 자기가 해? 잘못한 건 어머님인데. 나 이렇게 무시받아본 거 처음이야. 어떻게 날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어? 그래, 내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로 생각한 내가 바보야.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사람 앞에 앉혀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런 건 나 없을 때 자기한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워낙 솔직하셔서 생각한 대로 막 말씀하시거든. 오늘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집에 가서 엄마랑 다시 잘 이야기해볼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자기가 말한다고 어머님 생각 달라질 것 같아? 이미 난 별 볼 일 없는 애라고 못 박아두셨는데. 말 잘해봤자 뭐해? 그냥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자기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하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자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난 자기 없는 세상 상상도 못할 만큼 싫은데 아무리 속상하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랑하지. 하지만 난 자기 어머니 감당할 자신이 없어. 설사 나중에 허락하신다고 해도 나 어머님 불편할 것 같아. 자기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없어. 우리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쳐도 어머님이 오늘처럼 나오시면 난 못 견딜 거야. 그럴 일 없어. 내가 설득한다니까? 재산 목록이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허락 받아낼게. 나 자기 없으면 죽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하나야. 그러니까 헤어지자 소리 할 거면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해. 저와 남자친구는 한참을 서서 실랑이 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결혼해서 기다려달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우선 알겠다며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남자친구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불안한지 계속해서 전화했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모든 연락을 피했습니다. 머리와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어떻게든 허락 받아낼게. 그러니까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만약 헤어질 생각하면 나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자기 없는 세상 살 의미 없다고. 기다려준다는 답장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때까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잘 거야. 그러니까 연락 좀 줘. 남자친구의 문자를 보고 마음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나요? 제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라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도 자신 없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득했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참 바보같이요. 머리로는 당장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쉬운가요? 마음은 계속 남자친구를 품고 있었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걱정되고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헤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충돌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결혼한다더니 헤어지기라도 한 거야? 그게 아직 헤어진 건 아니야. 일이 좀 있어서. 근데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야? 혹시 남자친구가 너한테 연락했니? 내가 연락 못 해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아니, 호텔에서 만났어. 미팅 있어서 호텔 갔는데 성현이가 거기서 선보고 있더라. 깜짝 놀라서 아는 척 안 하고 몰래 지켜보기만 했어. 너희 둘 뭐야? 진짜 헤어지기라도 한 거야? 뭐라고? 호텔에서 선을 본다고? 그럴 리가. 아직 헤어진 것도 아닌데 무슨 선이야? 아니야, 선 맞아. 둘이 대화 나누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그뿐이야? 하하호 웃으면서 지금 분위기 얼마나 좋은데. 성현이 쟤 설마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선보러 나온 거니?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언제 헤어진 건데? 그게 정말이야? 말도 안 돼. 헤어지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선을... 진짜라니까. 있어봐.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전화 끊고 기다리니
잠시 후 친구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남자친구 얼굴이 맞았어요. 선보는 여자를 보고 활짝 웃으며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괴로운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건 뭐가 좋다고 웃으며 선을 보고 있는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뒤통수 칠 거면서 뭐하러 죽는다는 둥 밥 안 먹고 연락 기다린다고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날 가지고 노나? 본인 엄마까지 모자라서 남자친구까지 저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렵던 마음이 한순간에 정리되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한참 간 다음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대체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연락 못했어. 무슨 생각?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우리 엄마 잘 설득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기다리고만 있어. 그래. 근데 자기 어디야? 어디긴 집이지. 자기한테 연락 올까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었어. 그렇구나. 뻔히 호텔에서 선보고 있는 거 아는데 천연덕스럽게 집이라고 거짓말하더군요. 소리가 울리는 걸로 봐서 호텔 화장실에서 전화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오랜만에 좀 만날까? 어? 지금? 왜? 지금 어려워? 아, 내가 지금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안 될까? 하필 일이 생겨서.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문자로 주소 하나 보낼게. 우리 집으로 어머니 모시고 같이 와. 우리 엄마랑 같이? 아니, 왜? 그때 어머님이 그랬잖아. 재산 목록 가져오라고.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때 자기한테 우리 집 인사드리러 가면 고백할 거 있다고 했잖아. 겸사겸사 그것도 이야기할 겸 모시고 같이 와. 그래도 거길 엄마랑 어떻게 같이 가? 자기 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 부모님 안 계시니까. 두 분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외여행 가셨거든. 집 비니까 어머님 모시고 와도 돼. 그럼 내일 봐? 저는 내일 보자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집 주소를 문자로 보내줬어요. 마침 집에 부모님도 없으니 그 둘을 끌어들여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저는 한껏 치장하고 둘을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각이 되니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야, 여기가 정말 자기 집이야? 남자친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신기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엄마는 우습다는 듯 팔짱을 끼고 집안을 둘러보다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데리고 쇼하니? 제주 좋게 빌린 것 같은데 네가 이런다고 내가 허락해 줄 것 같아? 역시 너는 내가 본 대로 해픈 애가 맞아. 없이 살수록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쓸궁리밖에 안 하니? 이렇게 과시한다고 없이 사는 네 집이 달라질 것 같아? 뭐 생각하시는 건 자유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집에 살고 있고 여긴 우리 부모님 집이라는 건 팩트예요. 아무리 돈이면 다 된다지만 제가 뭐하러 이런 집을 빌려서 쇼하겠어요? 진짜니까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거죠. 말씀하신 재산 목록은 굳이 준비 안 했어요. 집만 봐도 어느 정도 견적 나오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대충만 봐도 알겠죠? 우리 집이 당신보다 잘 사는 거. 그래서 이 집이 정말 네 집이라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살아서 놀랐죠? 사실 저 있는 집 자식이거든요. 못 믿겠으면 천천히 둘러보세요. 집안 곳곳 저랑 부모님 흔적 있으니까. 필요하면 어떻게 증명서라도 떼서 보여줄까요? 내가 이 집 딸이라는 서류. 그나저나 어떡해요. 그때 말한 대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잘 사는 집 자식이 미쳤다고 격리나 하고 앉아있어? 자꾸 남의 직업 이상하게 만드는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 격리 아니고요. 중소기업 회계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직급은 대리고. 그거나 이거나. 고작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뭘 잘 사는 집 딸내미냐고. 네 아빠도 중소기업 다닌다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비싼 집에서 살아? 그때 제가 앞뒤 빼고 몸통만 이야기했네요. 중소기업 다니는 건 맞는데 우리 아빠가 대표거든요. 뭐? 우리 아빠가 중소기업 회사 대표고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요. 차근차근 배워서 나중에 아마 제가 회사 물려받겠죠? 어때요? 이 정도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잘 사는 집 딸내미 맞죠?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니? 진작 말했어야지. 거짓말 아니야? 진짜면 그때 말 안 한 이유가 없잖아. 당신 같은 사람 꼬일까봐 말 안 했어요. 돈 있는 사람 옆에는 어떻게든 주워 먹으려고 악어새 같은 인간들이 붙거든요. 그게 여간 귀찮아서 그냥 말 안 했던 것 뿐이고.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제대로 알게 된 기분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딱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저 돈이라면 환장하는 사람. 이제 알겠죠? 본인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건지. 가만히만 있었으면 당신 아들 나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나 같은 로또랑 헤어지게 됐네요? 제 말에 남자친구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탈한지 다리에 힘이 풀려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길래 결혼 허락해달라고 했잖아. 뭐하러 반대한다고 나서서 일을 망쳐.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지영아, 우선 진정하고 우리 대화로 풀자. 엄마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지?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속물인 거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속물인 줄은 나도 이번에 알았어. 지영이 네가 원한다면 나 평생 엄마 안 보고 살게. 아니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소리 하지 마. 나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이 호텔에서 선보고 다니니? 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너 맞지? 그거를 어떻게... 아까 친구가 보내줬어. 우연히 호텔 갔다가 네가 선본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거든. 나한테는 죽는다 어쩐다 난리쳤으면서 선본 여자는 마음에 들었나 봐? 사진이 아주 잘 나왔어. 싱글벙글 웃는 게 앵글에 잘 잡혔다. 그렇지? 아니야. 마음에 들긴 전혀. 지영아,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널 두고 선이라니 가당치도 않아. 내가 다 해명할게. 그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야. 엄마 설득하다가 선 몇 번만 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선만 본 거야.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었어. 나한테는 자기뿐인데 그런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집에 들어오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정말이라니까? 내가 뭐하러 거짓말해? 글쎄, 나한테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시위하듯이 문자 보낸 사람이 몰래 선을 보러 갔어? 난 그걸 또 믿었고. 거짓말하고 나 몰래 선 보러 간 남자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너라면 믿음이 가겠니?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식으로 몰래 선 보지 않았을 거야. 넌 날 속인 것도 모자라 기만했어. 친구가 아니었다면 난 네가 선 본 걸 계속 몰랐겠지? 바보같이 네가 밥은 챙겨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걱정했을 거야. 아무리 선보라고 해도 어떻게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니? 네 엄마가 무슨 속셈으로 선보라고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다른 여자 붙여서 날 때리는 수작인 거잖아. 그것도 모르고 선보러 갔다고? 말도 안 돼. 너도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잖아. 안 그래?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한테는 오직 자기뿐이야. 하루빨리 결혼 허락받으려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어? 잘 알아. 날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알았어. 넌 나랑 결혼할 남자가 못 돼.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있건 없건 날 배신하고 기만하는 남자 내가 싫어. 우리 헤어져. 뭐? 자기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라고 다 해명했잖아.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그러기에 인사드리러 간 날 진작 다 털어놓지. 그럼 이런 일 없이 순탄하게 결혼 준비했을 거야. 상황을 이 정도로 꼬이게 만든 건 다 너 때문이라고. 나 못 헤어져. 억울해서라도 절대 못 헤어져. 하긴 내가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헤어지기 아쉽겠지. 억울한 마음 잘 아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내가 이미 너한테 마음이 떠났거든. 네 엄마가 반은 도와줬고 앞으로 네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해. 나보다 돈 많은 여자는 만나기 힘들 거야. 그것도 보잘것없는 네 주제에. 아주머니,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누군가의 주제를 논하려면 본인 주제 파악부터 제대로 하세요. 아줌마가 다른 사람 주제 참견할 그릇은 못 되잖아요? 우리 집보다 가난하면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제대로 주제 파악 시켜주고 싶어서 집에 오라고 했어요. 이제 알겠죠? 나한테 당신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주제 파악 확실하게 된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도 좋아요.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고요.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 엄마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급하게 제 앞까지 기어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네가 잘 사는 집 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주저넘게 함부로 굴었다. 정말 미안해. 말한 대로 이렇게 정중하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 우리 아들은 용서해 주려. 네가 원한다면 종일이라도 무릎 꿇고 빌 수 있어. 그렇게라도 네 분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게. 그러니 우리 아들하고는 제발 헤어지지 말아다오. 소용없어요. 그깟 무릎에 사과, 보대수라고. 이미 정리 끝났거든요. 이만 나가줄래요? 경찰한테 끌려나가기 전에 제 발로 나가세요. 둘 다. 그리고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요. 구차하게 연락하고 찾아오면 잘 사는 집 딸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톡톡히 보여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엮이지 말자고요. 내 말 알아들었으면 얼른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제 으름장에 둘은 서로 눈치 보다가 쭈구리 마냥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쫄았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친구한테 듣기로는 집안 분위기가 난장판 됐다고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를 원망하고 등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집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 일로 제가 상처받을까 염려된 부모님은 한동안 결혼 이야기 꺼내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산보라는 이야기도요. 당분간은 편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련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달래고 재충전할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